사업화 자금을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돈을 받는 거예요? 쿠폰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계좌로 쏴주시는 건가요? 사후의 정산을 통해서 정확한 저희들이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드릴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인재를 좀 채용할 수 있을까요? 대우를 잘해주면 되죠. 아, 돈이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보면은 결국 위기는 기회라는 말도 있습니다. 가장 많이 아시는 서비스는 리얼월드라는 서비스로 영어 발음이 굉장히 좋으신데 네. 혹시 뭐 어디 유학을 다녀오신 국내파입니다. 그렇지 아. 않습니다. 네. 담당자는 2월분입니다. 오늘 대전 세종 관광 스타트업 공모전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여기 영상 촬영하러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먼저 대전 세종 관광 기업 지원센터가 대체 왜 생겼는지 그 설립 목적부터 저희 팀장님께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네네. 이 대전 세종 관광 기업센터는 왜 생긴 건가요? 네, 대전 세종 관광기업 지원센터는 대전광역시하고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관광기업들을 지원해서 대전광역시하고 이제 세종특별자치시에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관광 일자리도 아울러 창출하기 위해서 기업을 지원해서 그런 어떤 관광객 유치와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저희들이 설립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 관광기업 지원센터가 관광기업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네. 관광기업은 여행사를 얘기하는 건가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광기업 하면은 여행사를 생각하는데 사실은 관광기업은 여행사 외에도 많은 종류의 그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숙박업을 하는 그런 업종도 이제 관광기업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국제 행사를 유치해서 개최하는 마이스 사업 관련되는 기업들 역시 관광 기업으로 분류가 될 수 있고 또한 최근에는 이제 기념품을 제작해서 어떤 그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기업들도 전부 이제 관광 기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단지 여행사뿐만 아니라 많은 업종이 관광기업으로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래도 이 전통적인 관광 산업 외에도 또 새로운 종류의 관광 기업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요즘에는 이제 예전하고 틀려서 다양한 최근에 IT 종목을 기술한 그런 관광기업, 벤처기업이 많이 생기게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요즘 코로나 시대에 가장 중요한 어떤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합한 오토 캠핑장이라든가 캠핑을 할 때 그런 장소를 어떤 그 섭외라든가 할 때 사전에 이야기라든가 모든 거를 정보를 한 곳에 모아주는 그런 기업을 한다든가 그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웹툰을 활용해서 관광 홍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게임을 이용해서 관광 게임이라든가 체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관광 기업들이 지원해 주실 수 있을 텐데요. 이 관광기업 지원센터에서는 어떤 종류의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네, 관광기업 지원센터에서는 가장 중요한 지원이 이제 사업화 자금 지원입니다. 이제 그 관광 스타트업을 이제 시작하게 되면 자본금 등 많은 이제 그 비용이 이제 들어갈 텐데요. 이런 어떤 그 비용에 대해서 저희 그 관광 지원센터에서는 사업화 자금을 일단 지원해주는 그런 어떤 계획이 있습니다. 네. 사업화 자금을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지원을 하면 사업화 자금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현재 그 사개 분야 7개 기업에 대해서 총 1억 8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현재로는 이제 그 한 개 기업당 최대 3천만 원에서 최소 1천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 네.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이면 그래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돈만 이 사업화 자금만 지원을 해준다고 관광기업 지원센터 역할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외에는 또 어떤 부분을 지원해 드릴 수 있을까요? 사업화를 위해서는 아이디어는 많은데 막상 실행하기에는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고 실행하는 데 저희가 도움줄 수 있는 어떤 정부 공모 지원할 사업이라든가 정책 작업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화에 대한 사업 계획서 작성을 지원해 준다든가 나는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진행했는데 나중에 어떤 직접 재산권 즉 그 특허라든가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 협의를 통해서 어떤 법률이라든가 특허라든가 노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통해서 그런 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고 그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법무, 세무, 노무 등의 경영과 관련한 컨설팅, 그리고 또 판촉 행사 등 이런 것도 지원을 해드릴 수 있을 테고요. 네. 예. 그러면 이번 관광 스타트업 공모전에 참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네, 그 관광 스타트업 공모전에 이제 그 참가를 하려면은 무엇보다 이제 그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지원 신청서는 저희 대전 마케팅공사 홈페이지에 이제 들어가시면은 그 공고란에 이제 대전 세종관광 지원센터 스타트업 공모전 그 안내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그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은 그 각종 서류가 첨부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서류들을 이제 다운 받으셔가지고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제출처는 그 공모전 담당자 그 이메일 쪽으로 이제 그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네. 그럼 지금 저희 자막으로 저희 대전 마케팅공사 홈페이지 주소랑 담당자 이메일이 나가고 있는데요. 여기로 문의를 해주시고 지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담당자는 이 얼굴입니다. 예, 제가 바로 담당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공모전 참가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네네. 답변을 드리고자 해요. 네네.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던 그런 아. 질문을 좀 드리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공모전 참가는 대전이나 세종에 있는 기업들만 참가가 가능한가요? 네, 반드시 이제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은 그 공모전 지원 신청은 소재지와 관계없이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선정이 되면은 일단 그 대전 세종 지역에 그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일단 신청은 뭐 관계없이 하더라도 신청 후에는 대전 세종 지역에 사업자를 두셔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대전 세종을 대상으로 관광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아, 네. 이렇게 신청하실 때에 소재지는 상관이 없고 신청하신 후에는 대전이랑 세종의 사업자를 내시면 된다. 선정한 이후에 그럼- 선정된 이후에는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관광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데 그래도 공모전 참가가 가능한가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그 신청을 하실 수 있고 선정이 되면은 관광 관련 어떤 업종이나 업태를 포함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대전이랑 세종 외 지역에서 이미 관광 분야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지원이 네, 가능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일단 그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대전 세종 지역에 지사를 설립한다든지 사업자 등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과장님, 저기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제가 뭐 돈을 받는 거예요? 쿠폰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은 계좌로 쏴주시는 건가요? 저희가 돈이 많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왕창 지원해주면 좋겠는데 저희도 정부 예산이다 보고 세금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근거라든가 그 정확한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화 지금은 사후에 정산을 통해서 정확한 저희들이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드릴 겁니다. 아, 네. 그러면은 저희가 만약에 제가 돈을 쓰면 언제쯤 그 정산 절차가 진행이 돼서 제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은 올해는 이제 현재 11월에서 12월 초 현재 예정돼 있고요. 아마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가 사업 제한 공모에서 자세한 내용은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아, 그러면 저희가 이 공모전에서 많은 지원 사항을 받을 수 있는데 사업화 자금 지원을 받으면 다른 지원 혜택은 받을 수가 없나요?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저희 이제 사업에 따라서 다양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역할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관광 기업을 저희가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관광하고 또 관광 이외에 다른 사업을 어떤 정부의 정책적인 사업을 받을 수 있으면 그 기업에 따라서 따로 받을 수 있는 역할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아, 네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제 공모전에 만약에 선정이 되면 무조건 관광기업지원센터에 입주를 해야 하는 건가요? 입주하는 게 아무래도 도움을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그 관리비 비용 임대료라든가 운영이라든가 교육장 여러 가지 모든 저희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 센터 안에 교육장이라든가 인큐베이터 여러 가지 시설을 같이 활용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저희 관광임주센터에서 입주해야 되고 그리고 컨설팅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창업 비용
정산할 때도 제가 하기 때문에 가능한 입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입주는 선택사긴 하지만 입주하시면 컨설팅이나 그런 교육 같은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입주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입주하시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단 FAQ까지 모두 마쳤고 저희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대전 마케팅공사 관광사업팀 안상용사원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되고 제 연락처는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저희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대전 마케팅공사 관광사업팀의 안상용입니다. 조금 전에는 저기 대전 세종 관광기업지원센터와 공모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한국관광공사 관광벤처 전문 자문위원님을 모시고 관광 스타트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MI전략연구소 김용한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MI전략연구소 김용환입니다. 네, 대표님 일단 자기소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스타트업 관광 창업 분야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고 있고 관광벤처 쪽에 담임 컨설턴트, 그다음에 중기부의 예비 창업 패키지의 멘토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대표님 그러면은 지금 이 한국관광공사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신 지가 몇 년 정도 되시죠? 14년부터니까 올해로 거의 한 7년 가까이 됐네요. 와, 정말 대단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저희가 이 관광 스타트업 공모전에 참가하실 때 많은 대표님들이 사업계획서 작성에 좀 어려움을 겪으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좋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 사실 뭐 사업계획서를 써보지 않은 스타트업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어려워하는 게 사실이고요. 근데 사실은 뭐 사업계획서라는 게 또 정답이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사업계획서 작성 목적을 생각한다면은 예를 들면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공모전에 내가 선정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 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걸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하는 과정이 있게 될 거고요. 그래서 결국 사업계획서는 평가자들한테 짧은 시간 내에 내 사업에 대해서 잘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사업계획의 핵심적인 내용을 전달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거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목표 고객이 누구이고 그 고객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새로운 소비 트렌드나 관광 쪽에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될 테고요. 거기에 대한 가치 있는 우리의 상품과 서비스를 우리가 어떻게 개발하고 만들고 이걸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잘 드러나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잘 드러난다가 아니고 네, 사실은 심사라는 건 짧은 시간 내에 서류로 때로는 이제 발표로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짧은 시간 내에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글자를 나열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한편으로 보면은 도식화나 도표나 그래프를 통해서 시각적으로 잘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사업 목표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도표나 그래프를 최대한 잘 활용을 하고 네, 또한 최신 트렌드를 최대한 반영을 하는 게 좋은 사업 계획서가 될 수 있다. 그렇기도 하고 핵심적인 내용이란 게 결국은 뭐냐면 창업을 하는 목적이 아, 네. 그죠? 사업을 통해서 고객한테 제안을 하고 그 제안의 대가를 통해서 결국 수익을 창출하지 않습니까? 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기업은 지속 가능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그 지속 가능성이 사업계획서에 드러나야 되니까 아, 그것들이 사업계획서에 잘 담겨 있어야 하겠다고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되게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게 저도 그렇지만 주변에 많은 분들이 관광 분야에 대해서 사업 아이템,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데, 실제로 수익을 창출하는 분들은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혹시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한 예시를 들어주신다면? 예. 사실은 이게 그 관광뿐만 아니고 모든 창업이 돈을 벌기에 되게 어렵죠. 네, 예, 그렇죠. 내가 예를 들면 이상적인 아이템이나 이걸 하면은 창업이 되겠다 하고 막상 뛰어들긴 하지만은 사실은 시장에서 고객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은 결국은 고객이 돈을 지불하지 않을 거고 그죠? 또 그게 소수에서는 수익의 규모가 안 나오죠. 결국 우리가 조직을 운영하는 거니까. 네네. 그런 면에서 사실은 창업과 우리 비즈니스 모델의 가장 큰 핵심은 결국은 고객이라고 그러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 고객에서 출발하고 고객으로 끝난다 이렇게 보겠고요. 여기서 우리가 고객이라는 거는 막연한 시장 타겟 마켓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고객이죠. 그러니까 내가 창업하는 내 사업의 고객이 누군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되고 파악하는 게 필요할 테고 그렇다면 이제 이게 파악한다는 결국은 그 고객이 어떤 문제, 어떤 니즈, 그러니까 요구사항을 갖고 있냐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찾아내야 될 테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걸 통해서 고객한테 가치를 줘야지 네. 고객은 돈을 지불할 거고 그죠. 네. 그래서 이 고객이 돈을 지불해야지 한편으로는 나의 수익 모델이 될 테니까 네. 기존에 우리가 보면은 글로벌 우리가 스타트업 쪽에 리서치 기관인 CB 인사이트라는 회사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스타트업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 1위가 1위가 시장이 원하지 않는 제품과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좋은 제품인데 예. 시장이 원하지 않는 제품이다. 그러니까 스타트업은 나는 정말 고객이 원할 거라고 시장이 원할 거라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런칭했는데 네. 막상 내놓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 네, 그게 아니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고객이 없을 거고 네. 돈은 지불하지 않을 테고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망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갖다가 거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관광형에서 아까 이제 사례 말씀도 주셨는데요. 네. 한 예를 들보면은 우리가 관광벤처 중에 제주를 기반으로 한 디스커버 제주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디스커버 제주요. 예, 그래서 이 디스커버 제주는 어떤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냐면은 기존의 관광 상품은 되게 패키지 중심이나 네. 단순하게 예를 들면 티켓을 팔거나 네. 단순하게 예를 들면은 숙박이나 이런 제공하는 형태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관광 트렌드가 바뀌면서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걸 요구하고 체험을 요구하고 기존하고 다른 관광 상품을 이용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그렇죠. 디스커버 제주가 하는 것들은 제주에 숨겨진 관광 컨텐츠를 개발하고 지역민들, 지역의 농업민들이나 이분들이 같이 상생하는 체험 여행. 그래서 지역 밀착형 체험 여행을 통해서 관광객들한테는 새로운 제주를 만나게 하고, 그죠? 그다음에 지역민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소득을 네. 이렇게 발굴해주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서 지금까지 잘 하고 있는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기존의 전통적 관광 상품과는 다른 새로운 고객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만 소개해드리면요. 네. 올해 관광벤처 온 제주업체 중에 해녀의 부엌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해녀의 부엌이요. 예, 이 회사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해녀가 따온 네. 해산물을 가지고 고객들한테 밥상을 차려주는. 굉장히 좀 신선한 제품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직접 채취하는 예를 들면서 해산물을 가지고 사실면서 반찬을 만들고 국을 만들고 직접 해녀가 밥을 해서 해녀분들이 밥도 해주신다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공간에서 지역어촌계에 있는 그 공간에서 해녀 공연까지 공연을 보면서 해녀가 밥을 먹는 이 컨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지금 올해 관광벤처에 선정이 됐습니다만은 상당 정도 성과를 내고 있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비즈니스 모델을 갖다가 해녀가 채취한 그 해산물들을 유통하는 사업 쪽으로도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제 단순히 관광 스타트업으로 시작했지만 그 사업 규모는 얼마든지 더 커질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그렇다면은 사실 관광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머릿속 이미지가 뭐 1인 기업 아니면 뭐 한 2명, 3명의 작은 그렇습니다. 기업인데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 사업이 성장해 나가다 보면 아주 좋은 인재들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예비나 초기 스타트업은 물론 우리 관광 기업들이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좋은 인재를 좀 채용할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좋은 인재를 확보하는 거는 대우를 잘해주면 되죠. 돈이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스타트업이 좋은 인재한테 좋은 대우를 해주기가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결국은 스타트업은 초기 출발할 때는 상당히 빈곤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처럼 우리가 좋은 대우나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렇죠. 그럼 스타트업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합류하는 팀원 인재들한테 결국은 비전과 가능성,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팀워크, 그렇죠? 그다음에 한편으로 보면은 나름대로 스타트업이 갖고 있는 조직 문화를 통해서 같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갖다가 공유할 수 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 사람에 대해서 인재에 대해서 이게 직원으로 종업원으로서만 볼 게 아니고 네네. 같은 파트너로서 파트너로서. 팀워크로서 같이 성장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잘 어필하고 네네. 그런 차별적인 부분을 부각하는 인재 채용 공고라든지 또는 팀원 선발 과정을 통해서 네. 같은 팀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기반들을 갖다가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작은 기업이지만 시작할 때부터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좋은 인재를 채용하고 모셔올 수가 있겠네요. 우리 말에 이런 말도 있었습니까? 한편으로 보면 주인 의식을 가지라고 그러면서 아하. 주인 노릇은 하고 네. 나누는 건 어, 주인처럼 나누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스타트업에게 때는 뭐 스톡 옵션이나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훨씬 기존 기업보다도 제도적으로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이유가 예. 결국은 스타트업은 그런 것들이 공유되지 않으면은 사실 좋은 인재를 영입하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네네.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직원을 마치 주인처럼 파트너처럼 네. 대하라는 말씀이셨고 또 근데 요즘이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특히 우리 관광업계가 많이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관광 스타트업은 어떻게 돌파를 해 나가야 할까요? 사실 뭐 지금 가장 코로나19로 인해서 타격을 받고 있는 업종이 관광업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이런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생존을 위한 노력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일단 살아남아야지 뭐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다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거니까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생존을 위한 사실은 최소한의 우리가 생존 전략이 필요할 때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보면은 결국 위기는 기회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19가 다른 부분하고 다른 부분들은 단기간으로 끝날 것 같지도 않은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생활, 라이프 스타일이나 관광과 관련되는 패러다임이 사실 많은 부분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기존의 관광업체나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새로운 형태의 관광 패러다임이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이런 변화들을 주목하고 새로운 변화에 이 변화들을 어떻게 하면 기회로 만들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갖고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를 잘 읽고 그걸 기회로 잡아야 된다는 말씀이셨고요.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이 관광 스타트업이 그냥 스타트업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마치 이 배달의 민족 같은 아주 훌륭한 기업으로 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창업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죠? 그래서 어쨌든 뭐 스케일업을 통해서 뭐 유니콘까지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출발할 때의 비전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게 이 스타트업에 필요한 핵심적인 역량이라는 게 뭐 사업 모델이나 영역에 따라서 다양하게 있겠습니다만은 이 부분도 기존의 우리 연구 결과를 잠깐 인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비 창업자들의 필요한 핵심 역량이 뭐냐 그러면 되게 창의력이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기존 기업가들한테 우리가 가장 필요한 핵심 역량이 뭐냐 그러면은 살아남는 역량인데 살아남는 역량.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바퀴벌레 보면은 뭐 건드리는 생명력 이런 얘기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바퀴벌레가 왜 살아남았냐 했을 때 많이 얘기하는 게 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입니다. 변화에 대한 네. 대응 능력. 세상은 시시각각으로 너무나 빠르게 바뀌고 있고 여기에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장하는 핵심 역량을 두 가지로 든다면은 두 가지. 하나는 결국은 창업가의 리더십. 네. 또 하나는 아까 변화에 대응하는 변화 대응 역량이라고 변화 보시면 돼요. 대응 능력. 그래서 결국은 스타트업은 창업가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죠? 네네. 그리고 또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환경 하에서 새로운 기회를 부착하고 그리고 이 변화하는 상황 하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맞춰가면서 고도화하는 이것들을 통해서 생존과 어떻게 보면 성장을 좀 담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럼 스타트업이니까 역시 창업가의 그런 리더십과 또 이런 빠르게 변화하는 부분에 변화하는 대응 능력이 스타트업이 성장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이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저희가 많은 대화를 드리면 좋겠는데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마지막으로 관광 스타트업 대표님들께 꼭 좀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마디 해주시죠. 네.
뭐 개인적으로는 스타트업 쪽에 이렇게 컨설팅이라는 일을 하고 있는 지가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관광 쪽에 스타트업 지원 정책이 만들어진 게 2011년도 네. 관광 벤처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서 시작돼서 지금 10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이제 이번에 대전 세종 쪽에 관광기업 지원센터가 생기고 로컬 기반, 지역 기반의 관광 스타트업 공모전이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관광 산업을 둘러싼 패러다임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 이전부터 이미 그 디지털, 뭐 스마트화, 그다음 우리가 뭐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체험 관광 중심으로 게다가 최근에 뭐 레트로라든지 이런 열풍들이 예전하고 다른 형태의 관광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지금까지도 바뀌어 왔고 이번 코로나19에서 아주 많이 바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어느 때보다도 네. 특히나 로컬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네. 사람들이 로컬에 대한 관심도 커지게 있고 또 로컬을 찾는 관광객들도 매우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로컬 기반 관광 스타트업에게도 좋은 기회가 네. 오고 있다. 그래서 모쪼록 이제 이번에 이런 로컬 기반의 비즈니스 기회를 우리 스타트업에 도전하는 스타트업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대전 세종을 기반으로 한 로컬 관광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좀 성공 신화로 만드는 기회로 만들어졌으면 하고요. 이번 공모전이 여러분들의 꿈을 좀 현실로 만드는 이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역시 그 관광 기업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으셔서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대전 세종 관광 스타트업 공모전에 참가하실 기업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관광 기업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